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중에 하나인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이 예상 밖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민간 재개발로는 사업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지역이나 이제 재개발이 무산됐던 정비 해제 구역들이 특히 이제 공공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후끈 달아오는 공공 재개발 과연 그 매력은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재개발에 주목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공재개발에 관한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었느냐. 먼저 살펴보면 지금 이게 이제 기사인데요. 공공재개발 공모 완료일이 이제 11월 4일이었죠. 지난주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나왔던 기사들인데 공공재개발이 그야말로 문정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한남일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8곳이라고 하는데 한 60여 곳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예상했던 곳은 한 30곳 정도 됐는데 거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말이죠. 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등이 많고 은평구가 특히나 8곳으로 최다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북구, 영등포가 한 7곳 정도 되고 강남권에 있는 강동구도,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이라고 그러죠. 그쪽도 4곳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 그 정비구역이 정비 사업이 가고 있던 지역들에서는 이제 4달 정도면 12월 말경이면 이제 시범 사업지가 선정이 될 예정이고 그 외에 해제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이렇게 신청했던 구역들은 아마 내년 3월 정도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처를 많이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공공재개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공공재개발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약 6년 정도 기간 동안 6년간 393곳이 재개발 구역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약 한 총 합쳐가지고 25만 채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그야말로 발로 걷어차버렸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뉴타운 재개발 610개 구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고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면 뉴타운은 앞으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은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내용들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매년 적정 주택 공급량이 얼마냐 하면 적정 공급량이 연평균 한 12만 900, 약 12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평균으로 12만 채입니다. 자, 적게 잡아가지고 민간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약 6만 3천 호 정도 됩니다. 매년 수요가 그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내년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3만 채, 2만 채 정도로 공급량이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간극이 생기네요. 이 정도의 그러니까 공급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수요 공급 그래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이렇게 올라가고 수요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공급량이 줄어든대요. 공급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여기가 가격인데 가격이 기존의 가격에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수요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실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 버렸죠. 늘어났다 그러면 수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가격은 균형 가격은 어딥니까? 여기서 찾아버리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공급을 줄여왔다는 것이죠. 수요를 억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고자 이제 정부에서 5월 6일이었죠. 그때 서울 도심에다가 7만 가구 정도 추가 공급한다라고 예정을 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한 단락이 공공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8.4 대책 그 이후로 이제 이어지면서 9월 달에 발표가 났죠. 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9월 2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한 45일간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60여 곳이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공재개발이란 무엇이냐 한번 짚어보면 공공이 일단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공이 참여해서 공공성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성 요건을 준수해서 추진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인데 공공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 등을 줘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서
도심 내의 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좀 늘려주겠다는 것이죠. 숨통이 좀 트인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켜주겠다. 분상제를 적용을 제외시켜주니까 사업성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으로 해서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인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것이죠. 시간이 곧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힘입어 가지고 사업성이 더욱 좋아지게 되다 보니까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던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상자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주 일단 포장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공재개발의 신청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를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60곳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60곳이 전부 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청되는지 그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나마 좀 더 확률이 후보지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먼저 신청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선정 기준의 요건에 부합을 해야지 해당 사업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검토하는 것은 두 개의 주체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총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전체를 다 관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단 첫 번째 1단계와 2단계 단계에서는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선정 기준을 보면 제일 중요한 재개발 지정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정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정 요건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부합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지정 요건에 충족을 하지 못하면 일단 1단계에서 나가리가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면 2단계에서 제외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이 제외 요건들의 검토를 해서 그 제외 요건에 해당이 되면 또 나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로 정책적으로 이 지역은 진짜 해야 될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요 단계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요건을 검토해서 이것도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계략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실효성을 검토해서 이제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그때 시범 사업지는 이제 재개발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이제 나오는데요. 자, 먼저 아까 1단계라 그랬죠.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에 있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을 해야지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요건인데요. 반드시 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주거정비 지수를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는 구역이 60여 곳이 다 신청을 했더라도 이 기준에 부합을 해야지 첫 번째 단계에서 부합을 해야지만 그 구역의 사업은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세 가지 요건이 먼저 있는데요. 대상지 선정 기준에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수로 충족을 해야지만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충족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 살펴보면 중요한 게 주민의 동의 그리고 구역의 면적, 노후도입니다. 당연히 구역 면적은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구역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충족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동수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7%죠. 그리고 연면적의 60% 이상이 노후도를 만족을 해야지 통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동의 67% 이상이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통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후보지에 이제 신청을 하신 지역은 이 부분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주민 동의 아까 여기 있었죠. 주민 동의, 노후도 그리고 자, 도로 연장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세대 밀도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에 대한 각기의 점수들이 있습니다. 이 점수들을 매겨 가지고 이 점수 주거 정비 지수라고 합니다. 이 주거 정비 지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주민 동의가 약 한 40점이 되고요. 그리고 노후도가 30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두 개 다 만족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로 연장률 6m 이상이 되는 도로가 얼마나 길게 있느냐에 따른
그 도로 연장률과 세대 밀도, 그러니까 1헥타르에 몇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게 좀 열악하다 그러면 오히려 점수가 높아지겠죠. 열악하다 그러면 이게 15점에서 총 100점입니다. 여기서 총 합쳐가지고 70점 이상이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돼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 이제 제외 요건, 이것도 구청에서 한다 그랬죠. 제외 요건을 따져가지고 이 제외 요건에 들어가면 빼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기존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재개발이 해제가 됐던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들 중에서 재생 사업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길을 닦아주고 CCTV 설치해주고 해가지고 뭐 벽화 칠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진행됐던 지역은 아니면 또 그 주광역 개선 사업이 예정인 지역은 여기에서 이번에 제외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특별 공간지구, 뭐 역사 보존지구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해당 구역에서 판단을 하고 신청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제인가 그저께 나오는 그 뉴스들도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이런 구역들을 해제하는 그런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재개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우리가 이 구역을 개선할 게 아니고 재개발이 들어가야 된다는 주민의 열의가 그만큼 많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일단 정책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청에서 구에서 담당을 하고요. 요 이후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책적 요건을 넣어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동의율과 추진 주체가 부족한 없는 관계로 지금 기존의 구역인데 재개발 구역인데 정체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들은 좀 더 정책적인 요건을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또 동의율은 높으나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장기로 또 돈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돈이 안 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묶여있던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을 공공이 개입을 해가지고 좀 더 도와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급의 순통을 좀 틔워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더 평가를 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들을 잘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단계 주거정비 지수라는 것이 있었죠. 거기에 노후도 뭐 동의율 등등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자, 이번에 모집을 공고할 때 공모 자격이 나와 있는데 이 자격에 신청구역에 노후도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후도가 뭐 얼마가 되든 노후도가 막 열악했든 하지 않았든 신청은 언제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신규 구역이라고 있는데 이 신규 구역은 해제 구역도 기존에 해제됐던 지역도 포함입니다. 이 구역들이 자, 신청 자격을 보면 공모 신청서하고 공모 신청서상 제출한 주민들의 동의 10%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구역을 신청을 하는데 주민들 10%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노후도가 어떻게 됐건 말건 상관없이 신청을 받아줬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공공재개발에 관심 있다 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는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으니까 언젠가 반드시 후보지 중에 하나가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노후도 체크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열악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실제 가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 뭐 실제 노후도가 그렇게 익지도 않았는데 60% 이상이 67% 이상이 되지도 않는데 진행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다 해서 그러면 여기 되겠지 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정말 모르겠으면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노후도에 대한 요건이 없었다. 노후도에 대한 요건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상황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공모 신청한 신규 지역의 경우 노후도 판단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반드시 공모 신청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도를 한번 판단해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꼭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재개발 관심 있다, 공공재개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전화 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유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 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요거 내용이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재개발 보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2010년 7월 16일 이후에 이제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신축되는 다세대 아니면 전환되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어지면
그 신축에 대한 분양 자격은 하나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이 허물어지고 이제 신규 다세대 주택이 지어질 거란 말이죠. 뭐 한 10개가 나온다 칠게요. 10개가 나온다 치면 그 10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소유자들이 분양 대상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만 나와서 공유로 그냥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공재개발 구역에 지금 현재 신축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제가 여건이 닿는 한에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공재개발이 이제 공모를 완료를 했고 절차를 보면 자, 기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구역이 지정돼서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그런 지역들은 약 한 빠르면 다음 달이죠. 12월 말쯤부터는 후보지 선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규로 신청한 지역, 옛날에 해제가 됐던 지역들이 신규로 신청했거나 아니면 아예 원래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말이 없었던 그런 신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신규 지역들이 신청을 했는 지역은 내년 3월 이후에 3월부터 발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만약에 내가 기존에 이제 여기 공모 신청했는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낙담을 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후보지 선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 공고문에 보면요. 공공재개발 공고문에 보면 2021년 내년이죠. 내년 이후에도 매년 자, 후보지 공모가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공모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올 해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이 공모 신청을 한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낙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노후가 이거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지역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